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노인의 빈곤율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4%랍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19년에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 평균은 13.5%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에서 최대한 버텨야 된다 하는 말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파의료재단의 김종천 이사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작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1963년 취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이 뭐 일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죠. 네. 근데 일자리를 가져야만 하는 시스템이라면 네. 예, 또 상황이 다른 건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인데 예. 뭐 주위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국내 취업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2,800만 명쯤 되시거든요. 근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거의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590만 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예. 전체적으로 6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것은 20대, 30대 청년들보다 높은 비중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취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20, 30, 40대여야 되는데 예, 예. 오히려 60대 이상이 20대, 30대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건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없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혹은 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따질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사실 60대 이상 취업률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건 분명하고 굉장히 뭐 좀 힘든 일이다. 그리고 소득도 너무 낮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20, 30대보다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60세 정년 요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진행자분도 말씀하시면 저도 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구 구조를 보시면요. 예. 청장년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고령층과 노령층이 확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것만 상상해도 인구 구조가 이 물구나무형의 어떤 인구 구조로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젊은 청년은 없고 위층만 많다 보니 결국은 한참 일을 해야 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투여가 안 되다 보니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시장 경제도 만약에 고령층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노동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60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청년이 세대가 늘어나거나 경제활동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특단의 조치 중에 한 가지가 이 정년 연장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정년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나가야지 우리도 좀 취업을 하지 네. 자리가 네네. 생기지 않느냐. 예. 근데 전체적인 그 파일을 봤을 때 맞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양적으로 네네. 규모만 본다면 현저하게 부족하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뭐 정년 연장이라는 게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예고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까 저는 예고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출산이 없고 새로운 청년 인력들이 없는데 어떻게 뭐 고령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은퇴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 결국은 생산 인구가 엄청나게 갑자기 은퇴 인구가 돼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각종 세금이나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생산 인구가 갑자기 대량 규모로 은퇴 인구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년 연장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막대한 생산 그 인구가 예. 은퇴 인구로 가는 것을 몇 년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받을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것은
지연시킬 수 있고 네. 네네. 낼 사람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령층을 취업을 시키면은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러한 측면이 되는데 이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퇴직 연령을 1년 늦출 때마다 국내 총생산 GDP의 2%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양질의 어떤 그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좋고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장점이고요. 기업에서도 그 국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복지나 세금이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청년 세대와 고령층 세대 간의 어떤 세대 부조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진국 특히나 뭐 프랑스 같은 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요. 네. 예. 선진국 경우도 정년 연장 다 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국 초고령 사회나 아니면 뭐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이미 채택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년 연장이 정년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그렇게 일본은 약간 70세까지 있습니다. 예, 하는데 이제 미국은 아예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미국과 예. 영국은 그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연령 차별을 없애면서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네네. 일본은 그 세계 최초로 70세까지 어떤 정년 연장하는 걸 성문화했고요. 네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고 규정으로 했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67세로 이미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64세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너무 빠르긴 하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 근데 지금 프랑스는 뭐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정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금 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연금의 어떤 부담률이 9%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7.8%입니다. 저희보다 3배 이상을 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GDP 기준 본인이 번 돈의 45.1%를 국가에 냅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요라메스 무덤까지 은퇴하고 나면 받을 수 있어. 예, 당신의 삶을 다 혜택을 받을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62세까지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냈던 돈 자체를 완전 차압당했다고 생각하고 만약 연금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해결해야지 왜 갑자기 우리 뭐 일을 더 하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연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당신부터는 이제 맞습니다. 일을 더 하고 계속 돈 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거부감이 강한 겁니다. 근데 많이 내긴 하네요. 45.1%요. 네. 1,000만 원 벌면 451만 원을 네. 국가에다 냅니다. 어마어마한 돈. 우리는 그러네요.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한 28%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15%, 한 3%를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는 게 합의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낸 건데 지금 뭐 더 일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럼 이제 프랑스 정부는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어떤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그 GDP 기준으로 한 16% 정도를 연금 재정에 돈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 EU 국가 타국가들에 비해서 한 2, 3%가 높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가 62세 은퇴를 하고 나면 평균 한 20년 가까이 연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독일이나 타국가들은 한 15년에서 18년 내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타국가보다 한 3년 이상을 혜택을 받거든요. 그만큼 연금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베이비무브 세대가 대량으로 생산 인구가 은퇴 인구로 전환돼 버리면 지금 연금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니 국가의 재정을 고령자의 어떤 연금에만 퍼부을 수는 없다. 이것은 미래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일을 좀 더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년 연장이 걸려 있는 문제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 사람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네. 뒤에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일단은 그대들이 일을 더 하라. 네, 네. 예, 요런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정년 연장을 두고 정부와 국민들 간의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청년 세대, 고령 세대 이렇게 입장 차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가 뺏기지 않느냐. 당신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언제 일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부에는 그 임금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연공서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호봉제. 할 경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금 급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청년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면 내가 미래에 받을 임금을 고령층에 뺏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일부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네. 우리나라 대다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년 채우는 분들 별로 네.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많은 연구에서 그 만약에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청년 일자를 뺐느냐, 고령층에 뭐 도움이 되냐 보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으로 지배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께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년 연장을 통해서 어떤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정년 연장을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뭐 그 일본을 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 재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떤 반감을 가졌는데 그 반감 갖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다 보니 내 임금 자체가 30% 이상이 깎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또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1년의 어떤 촉탁식 계약을 계속해서 인건비를 약간 줄여나가면서 이것을 진행했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너 어디서부터 30%씩 까 이게 아니라 네네. 매해 연봉 협상을 그다음부터는 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불만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정년 연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게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분에서 8분 이상이 반대하는 사람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0, 40대 같은 경우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하고 9사람은 다 찬성하고 있고요. 자, 나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죠? 5, 60대는 오히려 2사람 정도 반대하고 8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는 일단은 정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국민 대다수가 뭐 정년 연장에 거의 뭐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입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여론은 공감을 하는데 네. 실제적인 진행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올라가면서 다시 말해서 호봉제의 어떤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연장하면 고령층에게 내 임금이 뺏기지 않느냐라는 어떤 청년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네. 기업도 임금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연공 서열의 호봉 시스템의 임금 제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급, 직무 성과급에 근거한 다양한 임금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도입되어야만이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고령자들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또 고용 지원책을 좀 보다 다양하게 선진국처럼 좀 도입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금 피크제 뭐 자꾸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진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현실 참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2015년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5월이죠. 5월 25일인가 26일이군요. 네. 대법원에서 연령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무효다라고 판단을 내서 그 방식대로 도입을 했던 많은 기업이 있으면 상당히 혼란을 겪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무 중심의 어떤 다양한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법적으로도 굉장히 분란이 많을 것 같고 끝으로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기업에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년장을 만약에 찬성을 하신다라면 국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양한 임금 체계에 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영파의료재단의 김종천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